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나온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약간만 언급을 해볼게요. 2 더하기는 4 같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문장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문장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y는 4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아니라 변항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동일성 기호가 있어서 보통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항등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난 시간이 맞죠 아마도 모든 게 이제 적형식인데 수러의 적형식 well-formed formula라고 해가지고 WWF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변항이 하나라도 있는 거는 우선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항이 완전 막혀서 진리값 참 거짓값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문장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거는 보통 논증을 고려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문장이라기보다는 뭐 진술이라고 한다든가 명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진술이나 명제라는 거는 진술은 어떤 문장을 이제 바라한 바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니까 보통 참이라는 믿음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명제는 좀 형이상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더라도 그 문장은 참 혹은 거짓값을 가지기 때문에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철학적으로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명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참이나 거짓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술이나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식이 좀 구별이 되는데 진술이나 명제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하게 진리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문장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참인 문장도 있고 거짓인 문장도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문장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 특히 이 수로 논리로 들어갈 때는 이제 문장과 이 진술이나 명제 이런 거를 거의 동일하게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식이 이 빈 공간이 채워져 가지고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보통 문장, 센텐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게 이 우리 수업에서의 어떤 컨벤션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실제 많은 논리학 교재에서도 이런 구분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 센텐스와 포뮬라를 좀 구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여기 플러스 같은 경우 있죠. 플러스라는 것은 지금 편의상 이렇게 적고는 있는데 원래는 좀 이런 종류의 이항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y가 아니라 이건 z가 돼야 되겠네요. 이런 모습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는 4를 이런 식으로 좀 적는다고 하면은 플러스 함수에 x에는 2 그리고 y에도 2 값을 넣으면 이제 4가 되는 이런 종류의 함수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수러로 적을 때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수러 표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수러와 이제 함수가 좀 구별이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적을 경우에 수러 자체도 이제 식이니까 이 문장이 어떤 x 플러스 y 자체가 어떤 좀 수러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식을 이제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최소한 우리 수업에서 이런 소문자로 적는 것들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러라고 하는 것과 이름이라는 거를 구별을 했잖아요. 근데 이름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에 변항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또 함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텀이라고. 그래서 텀이라고 하는 항의 역할에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든가 그 대상을 의미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을 보통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함수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함수 플러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라는 대상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또 다른 대상을 좀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함수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x에 2, y에 2가 들어오면은 4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고 좀 이름이나 변항 그런 것과 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수러 같은 경우에는 x는 y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xy에 2 같은 2나 4나 뭐 이런 숫자가 딱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함수 자체가 참이나 거짓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2 더하기 2라고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2 더하기 2에 동일성 기호 넣고 4라고 2까지 적어주시면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참이라고 할 테고 그냥 2 더하기 2 하면은 뭐 4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어떤 표현 혹은 뭐 함수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함수와 수로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x는 y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x에 뭐 팽수 넣고 여기 y에 이제 뽀로로 이렇게 넣으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보이네요. 여기 y에 뽀로로 넣었습니다. 이 그 대상들이 여기에 쏙쏙 들어가면은 이 표현이 이제 참이거나 혹은 거짓 값을 갖게 되겠죠. 함수 같은 경우는 참 거짓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 숫자 표현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함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함수를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함수 변항 이름은 항으로서 어떤 수로의 변항에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어떤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수로 표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수로 표현은 이 변항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수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수로 표현에는 이 변항에 대상이 들어가면 이제 참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유 변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수로는 그 자체로 이제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일성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좀 식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펭수 이즈 펭귄이 이게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표현하고 펭수가 이건가? 이 두 가지 이제 표현을 보시면 둘 다 이즈잖아요. 둘 다 이즈로 돼 있고 이즈와 펭귄이 수로듯이 이 경우에는 펭수 이즈 뽀로로 이 자체가 또 수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is의 표현이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이게 구별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 우리 일상 언어 문장은 우리가 형식 언어 하듯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is와 펭귄 같은 경우에는 x is와 펭귄이라고 하면은 뭐 px 이렇게 수로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의 is는 여기 보이시는 동일성 기호로서의 is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s identical with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x가 y와 같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줄여서 이제 is로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펭수와 뽀로로가 같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일성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 말 자체가 이항수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x와 y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참거짓 값이 바뀌는 것이고 이런 동일성 기호를 좀 축약을 하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를 수로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동일성 기호는 여기 x, y에 뭐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참거짓 값을 가지는 문장이 될 수가 있고 x, y 값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그냥 하나의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 이 정도 얘기를 뭐 지난 시간 질문하실 때 나와가지고 좀 정리해서 좀 복습 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는 2 더하기는 4 같은 이 표현을 더하기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표현 쓰잖아요. 뭐 강아지가 2마리 있고 뭐 소가 2마리 있으면 동물이 4마리 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은 2 더하기는 4라는 표현이 여기 강아지가 2마리 있다. 그리고 소가 2마리 있다. 이니까 여기는 if then이 또 되겠죠. if then 해가지고 여기 조건문 그래서 더하기 대신에 이제 뭐 연원을 사용한다든가 뭐 equal 대신에 이제 조건문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논리 연결사로 포함되는 그런 문장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에도 이제 순서 개념이 있고 그리고 양 개념이 있는데 cardinal, ordinal 해가지고 뭐 수학과분은 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뭐 양 개념으로 2마리 뭐 1개, 2개 하는 거 있잖아요. 1개, 2개 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그 수를 표현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약간 and처럼 해석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수학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순서 개념이라고 해서 ordinary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successor function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0의 다음 수는 1이고 1의 다음 수는 2고 이런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덧셈도 이제 규정을 하고 혹은 뭐 덧셈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수학 영역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려를 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수학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플러스가 보통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숫자 표현에 뭐 연원이라든가 조건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철학 영역이나 이제 philosophical logic 그쪽 뭐 philosophy of logic 그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수학을 일종의 하나의 논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 논리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로 논리를 창시했다고 하는 프레게라는 학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은 사실 논리학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양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수를 해석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and나 조건문 같은 게 이런 표현을 고려할 때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2차 논리라고 하는 거를 좀 사용하기는 하는데 뭐 2차 논리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 수를 표현하는 특히 양개념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식도 소개는 드릴 겁니다. 좀 너무 과하게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수로 논리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그 방식을 알려드림으로써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 문장들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아시게 되면은 좀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알려드리고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